산조이는 이제 대추시라고 불리는데 수면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생강이었는데 생강은 오랫동안 이제 오심과 구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심과 생강이 유방암 환자들의 오심과 구토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성 오심뿐만 아니라 지연성 오심까지도 함께 줄여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자인환이라는 처방입니다. 이 마자인환이라는 처방은 이제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변비를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암 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거 치료 케이스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한 소아암 환자였어요. 제가 참여한 댄스 테라피 연구 중에 만났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춤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줄이는 일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제 섹션에 잘 참여를 못하고 그냥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제 세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리듬을 타거나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하면서 점점 세션에 참여하면서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짓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때 봤던 웃음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암센터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끄덕이고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수치화를 한다는 얘기죠. 이 댄스 테라피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사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뭔가 좀 논문화시키고 전후를 비교하고 또 대조군을 설정하고 등등의 이런 연구 방법론을 여러 가지의 어떤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치료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요법들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치료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또는 검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적용을 한다는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생강, 산조인, 마자인환 등 한약재가 실제 암 치료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제일 처음 진행했던 건 이제 산조인탕이라는 한약 처방이 암 환자들의 수면의 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였는데요. 산조인은 이제 대추시라고 불리는데 수면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생강이었는데 생강은 오랫동안 이제 오심과 구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심과 생강이 유방암 환자들의 오심과 구토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성 오심뿐만 아니라 지연성 오심까지도 함께 줄여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자인환이라는 처방입니다. 이 마자인환이라는 처방은 이제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변비를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게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의 이제 실제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고 많은 환자들이 증상 완화를 경험하고 부작용도 이제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한약이 암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였는데요. 전통의학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들이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데 이 산조인이라는 게 어떤 약물이냐면은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예진아 씨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사신이 왔을 때 좀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 사신에게 어떤 약을 술에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재운 다음에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 사용했던 약물이 바로 이제 이 산조인이라는 약물입니다.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언제든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물이고요. 뭐 생강이 메스꺼리는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거는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러한 생강을 주 성분으로 해가지고 또 한약 처방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뭐 바나사신탕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험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약들도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마자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현재로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 약제여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윤장환이나 뭐 이런 대체 약물들이 있으니까 암 환자분들이 이런 관련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얼마든지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처방들이니까 편하게 또는 안전하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처방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어바웃 허브는 어떤 건강보조제의 가입인가요? 통합 암치료 연구를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비타민이나 생리학 보조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이제 치료랑 충돌을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는 어바웃 허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한약재부터 비타민, 이제 각종 허브까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주요 성분 정보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해둔 플랫폼이에요. 특히 좋은 점은 저도 연구 중에 처음 보는 성분이 있으면은 이 플랫폼을 먼저 찾아봤어요. 환자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의 나침판 같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플랫폼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그 암 환자분들이 사실은 내가 섭취하고 있는 이런 약물이나 또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받고 있는 치료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해하시는데 막상 뭐 대형병원 암센터를 가면은 거기다가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뭐 석류 주스를 유방암 환자가 마시면 뭐 어떤 효과가 나나요? 뭐 설탕이 안 좋다는데요. 또는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어떤 그 성분을 먹는 것이 암 환자한테 좋다는데요.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좀 이렇게 딱 자르는 답변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의 이런 대형 암센터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환자 편에 서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접근이 용이하게끔 개발하는 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암치료의 핵심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암치료라고 하면은 흔히 죽느냐 사느냐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환자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즉 삶의 질 문제인데요. 항암 치료 중 겪는 이제 통증, 불면, 우울 같은 이제 부작용은 생존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암 치료에서 환자가 덜 아프고 덜 지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면 매스컴으로 이제 식사를 못 하시던 분이 이제 생강을 처방받아 보조법을 통해서 식사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불면증에 시달리시던 환자가 이제 산조인 같은 한약재로 숙면을 되찾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치료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기 폐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완화적인 치료를 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생존율을 비교한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때 뒤집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항암제를 개발한 것처럼 이 환자들의 생존율이 확 차이가 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말기암 환자들이나 또는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증상을 완화한다는 것은 그냥 삶의 질만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존율까지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통합 암 치료고요.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게 그냥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암 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침치료, 마사지, 음악치료까지 이런 것들도 다 암치료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암센터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병원 안에 침치료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음악치료나 마사지, 명상 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거 진짜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낯설었는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제 치료 하나하나가 모두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짜 치료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침치료는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이제 통증과 불면 같은 증상 완화에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가 참여했던 연구 중에도 암성 통증을 겪던 환자들을 침치료로 이제 병행하면서 통증을 줄여준다든지 이제 불면을 겪던 환자들의 이제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니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개선이 됐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음악 치료사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이제 음악을 듣고 이제 환자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이제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소통에 대한 치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의학의 종주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왜 미국과 달리 좀 이게 통합암 치료가 뒤처져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이제 침이랑 한약을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의아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명한 암센터에서도 이제 통합 암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출처보다는 이제 근거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어떤 치료든지 이제 효과와 안정성만 입증이 되면은 이제 그게 전통의학이라든지 자연요법이라든지 전부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을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양방과 한방에 좀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 병원 안에서 함께 치료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한의학의 본고장이라는 한국에서는 이제 통합암 치료를 병원 시스템 안에서 자리 잡기가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보완해 나가고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수남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던 협진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양방병원들 내에도 사실 한방과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만 되는 거고요. 실제 환자들은 받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이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뭐 이런 정책이 나오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이런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수준 높은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창출이 돼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죠.